안녕하세요, 짜장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의 주말 단골 코스 도서관 라이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한 건 첫째가 7살 때부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벌써 3년차 도서관 쭉순이 가족이 된 거죠. 왜 시작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 교육 때문이었고 저희 욕심 때문이기도 했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단순히 읽는 속도뿐만 아니라 문해력이 쑥쑥 올라가는 걸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이건 아이에게 무조건 꼭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책을 읽혔죠. 집에서만 책 읽히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바꾸면 책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서관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뭘 하지? 어디 놀러 가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아예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는 무조건 도서관 가기로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갈까 하고 고민하는 게 그게 더 은근히 힘들지 않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 성격이 약간 단순해서 그런지 뭐 주말마다 어디 놀러 가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저희 동네 안에 이제 도서관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저희 동네에는 도서관이 가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4정거장 정도 가야지 도서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자가용으로 데려다 줬는데 도서관에 워낙 차가 많아서 주차할 공간도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려서 차라리 그냥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갔죠. 그런데 아이들이 의외로 버스 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 엄마 아빠 그 자가용만 타다 보니까 대중교통 경험이 아예 없다는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주말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다 경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작은 일상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7살인 저희 딸과 이제 3살 아니 4살짜리 남자의 둘째 아이를 제가 데리고 도서관을 갔죠. 처음에는 첫째가 낯설어 하길래 우선은 도서관 밑에 있는 1층 매점부터 들렀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료수도 사주고 과자도 먹이고 이제 기분 좋아졌을 때 제가 슬쩍 말해 이제 위에 올라가서 책 한번 볼까? 그렇게 하니 아이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책이나 집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캐다마 제가 영상을 잘 보잖아요. 거기서 잠순의 책나무 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연령별 추천 도서 리스트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 따라서 이제 책을 읽으면 재밌는 책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딸이라서 그런지 꽤 차분하게 책을 읽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지루해 할까봐 책 제목이라도 적는 목록을 만들어 주니까 거기에 책 제목도 적고 지은이도 적고 이제 날짜도 적고 이제 한 번씩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이제 생각도 적고 하면서 그 목록을 채우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적고 쌓이니까 그런 재미로 이제 저희 딸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50권 정도 채우면 제 딸이 이제 원하는 작은 보상을 제가 해줬죠. 뭐 마트 가서 뭐 장난감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간식을 사준다든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도서 목록 7세에서 8세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목록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막 채우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거의 1000권? 1000권 채웠네요, 거의. 여기 1000권 채웠네, 1000권. 여기 1000권 채웠죠? 1000권을 채울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꺼운 파일, 진짜 큰 파일이거든요. 이거 두꺼운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진짜 다 채웠어요.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7살, 8살 이제 그림책이라서 이제 채우기가 이제 쉽죠. 이제 빨리빨리 읽고 채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9세, 10세인데 이제 읽는 책이 조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채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권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7살 집중력이 길지는 않아서 10분 읽다가 돌아다니다가 또 제가 읽어주다가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후딱 옵니다. 진짜. 그래서 도서관에 식당에서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로 해결하고 저는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또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여기 주부 공간 포인트 하나 있죠. 주말 점심 한 끼라도 안 차려도 된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시죠? 어느 날은 제가 도서관에서 집으로 넘어오는데 애들이랑 그 언덕을 내려오면서 그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주일이었는데 그 주일에 그 교회 앞에 그 도로까지 막 주차장으로 막 차가 다 꽉 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번뜩 나도 도서관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생각하고 도서관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지런히 교회를 가는데 나도 부지런히 도서관에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매주 도서관에 다니면서 나의 마음의 양식, 아이들의 이제 책과 이제 친해지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정말 더 확고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진심으로 도서관이 곧 교회다 라는 마인드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막 이런 생각보다 이게 3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도서관이 더 편한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저도 책 읽고 이제 뭐 매점에서 커피도 마시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스스로 또 놀고 하니까 다른 곳 여행 다니는 것보다는 거기에 앉아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이제 저희 이제 둘째가 조금 문제였었어요. 도서관 다닐 때. 둘째는 이제 3살부터 거의 다녔으니까 그때 나이 때 뭣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도서관에 가면 막 계속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해서 거의 블랙리스트 해당되는 그런 고객이었죠. 그래서 그 직원분들한테 지적도 좀 몇 번 당하고 해서 제가 그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진짜 멘탈이 조금 흔들렸어요. 이걸 계속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었죠. 근데 꾸준히 왔더니 한두 달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을 하더라고요. 누나처럼 이제 책 1권, 2권 이제 보다가 이제 지루하면 이제 저기 한 바퀴 돌고 와 해가지고 도서관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다시 또 제가 1-2권 또 읽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루틴을 잡아주니까 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첫째도 혼자 잘 읽고 둘째 위주로 제가 이제 책을 읽어주고 이제는 제 책도 조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면서 이제 좀 루틴이 잡혀졌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이제 주말마다 먼저 엄마한테 엄마 도서관 언제 가? 책 갖다 줘야지 하면서 기다릴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 막상 가면 바로 또 맛있는 음료수부터 사달라고 조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서관을 거의 제 집 드나들듯이 떠들지 않고 알아서 도서관을 헤집고 다닙니다. 저는 그 모습만 봐도 좀 흐뭇하더라고요. 솔직히 도서관 다닌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를 특별히 뭐 잘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욕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똑똑하게 한번 키워봐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책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면 그걸로 족하다, 충분하다. 책과 함께라면 인생이 훨씬 풍부해지고 윤택한 삶을 사는 걸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뭐 물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잘하면 좋죠 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책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책은 이제 김승우 이제 회장님의 이제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보면 똑똑한 것과 현명한 것은 분명 다르다. 똑똑한 사람은 지적 분석력과 기억력을 가지고 IQ 100인 사람들보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명함은 IQ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명함은 상대나 주변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할 줄 발현된다. 주변을 공감하면 명분이 만들어지고 명분을 이해하면 동의를 이루어낸다. 결국에는 이 공감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는 이렇게 책이란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 생각하는 힘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 그런 걸 갖추기 위해서 책을 꾸준히 읽을 거고요.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저처럼 주말마다 어디 가지?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가볍게 하지만 꾸준하게 도서관 가는 거를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짜장맘이었습니다.